수학 개념 잡기 나서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이번 시간 평면 도형의 이동과 무늬 만들기라는 것에 대해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무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어떤 학습의 내용이 있는지 학습의 목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평면 도형의 밀기와 뒤집기, 돌리기, 알아보기라고 되어져 있죠? 평면 도형의 이동의 방법 중 세 가지를 골고루 만나볼 거예요. 그 첫 번째, 평면 도형 밀기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요. 밀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만 살펴두시면 돼요. 주어진 평면 도형, 이렇게 주어진 도형이 있을 때 이것을 밀기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밀기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주어졌던 모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편의상 이와 같이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서 나타내 줄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위쪽, 아래쪽, 또 오른쪽, 왼쪽.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만 이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방향으로의 이동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밀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기를 했을 때 그 모양과 크기가 바뀔까 하고 보았더니 처음에 주어진 것과 모양과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밀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처음에 주어진 것과 그 모양과 크기는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밀기의 특징이에요. 밀기를 하게 된다면 모양 그리고 크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변화를 하게 되느냐? 그 놓이는 위치. 이 위치만 변화를 합니다라는 것 기억해 두어야겠죠? 모양과 크기는 변함이 없고 위치만 바뀐다라는 것이 밀기에 관련된 특징이 됩니다. 이렇게 평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방향으로 밀기를 하여도 언제나 처음에 주어진 것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기를 살펴보았으니까 또 다른 내용으로 평면 도형의 이동 중에서 뒤집기라는 것을 만나볼게요. 역시 이렇게 주어진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 뒤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구분해 두어야 할 것은요. 보통 뒤집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이 화살표를 표시를 했을 때 뒤집자, 오른쪽으로 뒤집어 줄 것이냐 또는 이것을 왼쪽으로 뒤집어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뒤집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지금 처음에는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화살표는 이와 같이 왼쪽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었던 처음의 모양이 왼쪽으로 뒤집기가 되어진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던 것이 역시 왼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주어졌던 모양의 왼쪽, 오른쪽이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왼쪽, 오른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뒤집기를 할 때 위나 그리고 또 아래로 이렇게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위나 아래로 뒤집었을 때 역시 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거 처음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여기 있었던 위쪽은 뒤집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은 위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물은 같게끔 표현이 되어지네요.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어 주었을 때는 처음과 그 모양과 크기가 같게끔 보이겠지만 이것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어지게 되면 처음에 주어졌던 것의 위쪽과 아래쪽이 반대로 바뀌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어진 그 결과물은 서로 같게 표현이 되어질 거고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어진 모양은 서로 그 형태가 같게끔 표현된다.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평면도형 뒤집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뒤집기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방향으로 뒤집는가에 따라서 그 모양의 바뀜이 나타나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도형의 이동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돌리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돌리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돌리기를 할 때 많이 표현되는 것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으면 이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리기.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돌리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오른쪽으로 직각만큼 돌린 것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봤더니요. 이번엔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의 2배만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의 3배만큼 돌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가 더 남았죠? 이번에 주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의 4배만큼, 즉 한 바퀴 를 돌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나타나지는 규칙이 있는데요. 위에 주어졌던 우리 화살표 기억나시죠? 그 화살표를 이용하여서 예를 들어 화살표가 주어져 있었는데 요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리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화살표는 아래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주어져 있다. 즉 오른쪽으로 직각의 2배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요때는 화살표가 이와 같이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직각의 3배만큼이다 라고 했다면 처음에 주어진 것의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아래쪽, 왼쪽, 위쪽.